자, 우선 저 자료를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이거를 같이 교재하고 보세요. 뒤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자동차 대인 이론과 실무를 맡고 있는 오용환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은 올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자동차원 대인의 그 감호, 성격 있죠, 그죠?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그 자료를 보시면 옵니다만은, 올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대인의 그 감옥의 특성은 어떠한지, 이걸 좀 본 다음에, 보시다시피 교재가 이 뭐 두꺼워요. 이러면 교재를 약 한 38시간에 다 강의를 할 수 있느냐? 강의 못 합니다. 더 하려면은 한 그 석 달 정도, 주 5시간 정도 내지 10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석 달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여러분 사정도 있고 제 사정도 있고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강의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좀 여러분도 좀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서 하고, 그 뒤에 가면은 중요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들일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 이해를 하시고, 이 교재 한 권이면은 자동차 보험 대인에 대한 공부는 아마 거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2차 그 시험 문제에 이르기까지.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작년에 이 교재를 새로 만들면서 뒤에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에서 약관하고 이 첨부된 게 있는데, 요 부분, 이후 부분은 뒤에 일부 편제가 좀 달라져가지고 조사사항 같은 거, 그 일부는 아마 요 거꾸로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편제가 돼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문제 풀이하는 요령과 방법, 그 다음에 실제 문제 사례의 풀이와 답안 작성 과정이에요. 이 자료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그 이론 설명 내용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앞에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책을 나중에 보니까 두 개를 찢어가 다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만은, 하여튼 좀 그 책이 두꺼워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요 정도가 기본이고, 그 뒤에는 요 문제풀이하는 게 있죠, 그죠? 그 내용들이고, 다만 부분적으로 그 조사해야 될 사항 부분은 사실은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게요. 편제가 올해 조금 그래서 했는데, 그 말고는 요 끄트머리 부분은 문제풀이하는 방법과 내용과 표준 사례 문제, 그 멘부책 부분과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문제 합해가지고 19문제를 여기 이어놨어요. 그리고 부록, 예를 들면 기출문제라든지 자동차보험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책 크기가 좀 커 보이지만은 그리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반면에 이 책 한 권 가지면은 2차 시험 문제까지 거의 다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딴 거 뭐 따로 더 안 하더라도.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그 먼저 첫 시간에, 오늘 첫 시간인데 그 작년 기출 문제, 그 기출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보시면은 그 자료에 보면은 표로 그려놨죠, 그죠? 그래서 표로 그려놓은 걸 제가 활용을 앞으로 좀 많이 합니다. 나중 사례 문제 풀이 가더라도 표를 해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해결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표로 하는 것의 이점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거의 모든 내용들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보면은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 유형이 나가 있죠, 그죠? 문제 유형이 나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있는데 보시면은 문제 1번, 그죠? 문제 1번은 40점짜리 배점인데 멘부책 사례 문제하고 보험금 계산하는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그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 크기를 보면은 피해자는 한 명이었어요. 보통은 과거 기출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은 피해자가 3명, 4명 되는 경우가 흔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문제가 너무 크고 해가지고 답안 작성은 분량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아주 애를 먹는다 이런 그 말이 많이 들려가지고 피해자 수를 조금 줄여왔어요. 그래 해도 3명까지 내려갔죠. 2명 내지 3명. 그런데 올해는 피해자는 딱 1명이에요. 그런데 관련되는 보험사가 3개로였죠. 과거에도 피해자 한 3명에 보험사 한 3개 이래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 커져 버려요. 그럴 때면 여러분 해보면 나중 압니다. 근데 올해는 피해자 수를 작게 1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1번 문제의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 수를 이제 3개를였어요. 3개를 했더라도 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담보라는 게 있는데 그 담보는 또 내용이 별로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멘부책 문제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나 멘부책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1번 문제에서 직업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올해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내용은 모른다 치더라도 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점짜리가 멘부책 사례 문제와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 크기는 요 정도다. 그렇죠? 그리고 그 출제한 그 문제의 분야는 자동차 보험의 담보가 그게 나와 있듯이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사 상해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신체 손해사정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다 해당하는 문제, 멘부책도 그렇고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사실상 전 담보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것도 멘부책과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거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왔다. 두 번째로 그 다음 작은 문제로서는 문제 2번인데 점수 배점이 20점짜리예요. 20점짜리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역시 보험금, 직업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1번에서도 하나 나오고, 그죠? 2번에서도 한 나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보험금 계산하는 문제의 비중이 확 커져 버린 거죠. 과거에는 40점짜리 이거를 멘부책 사례 문제 하나로 해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머지 작은 문제를 직업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없이 주관식 서술행 문제로 쭉 깔았어요. 그랬던 게 최근에 와서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 멘부책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 요것의 출제가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배우는데 혹시 보험사 다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다니시죠? 안 다니시 실무를 해보셨어요? 아예 처음이세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의 문제는 항상 이 분야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첫 분야가 뭐냐면은 보상 책임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 책임이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이걸 뭐라고 했냐면